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이 정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자국 기업이 한국에 판매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핵심 소재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시 일본이 운영하는 100개 국가에서 한국 기업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1일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개정에 대해라는 그런 문건을 내고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반도체 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수출관리를 실시한 목적에 대해서 국제법적 신뢰를 토대로 구축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신뢰가 현저하게 손상됐다라고 그렇게 수출 금지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까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설명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인들은 이번 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면서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지도자의 상황 판단 능력과 사적인 감정, 그리고 잘못된 역사관이 한 사회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이번 사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틀린 일인지를 잘 따져야 될 것이고, 네 번째, 절대로 민족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눈이 가려서 부화내동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다섯 번째,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따져서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한국 사회에 민족주의가 퍼지면서 그것이 함몰되면은 그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략적 구매 물량에 대해 완전 금수로 아마 일본이 대응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번 건을 접하면서 도대체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잘한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죠. 뭘 잘했냐 이야기. 경제에서 잘한 게 뭐가 있냐. 외교에서 잘한 것이 뭐가 있냐. 내치에서 뭘 잘한 게 있냐 이야기죠. 한일 관계도 이렇게 경색이 되고 파국 상태로 몰려갈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예상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에게 무례할 질문입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를 경색시키는 데서 대통령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취임 이후에 시종일관 일본을 홀대하였고, 이는 대통령 자신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대일관, 부정적인 일본에 대한 역사관이 반영된 일입니다.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방문이 2018년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때 당연히 주최국 일본을 배려해서 1박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은 2박을 했으라도 일본 측에 좋은 감정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죠. 1박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당시에 일본 관계자들은 대단히 낙담했고 속으로 분노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관계도 서로 배려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그쪽을 좀 잘해주고 이러면서 평소에 신뢰관계가 축적됐을 때 서로가 어려울 때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가 있죠. 그동안 일본을 잘 아는 지일파 위원들이나 관계자들 중심으로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손상시켜서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보건 작업들이 물밑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를 분리하겠다, 이런 식의 대통령의 대일관, 또 이런 식의 발언 때문에 모든 그런 노력들이 다 중지되고 말았죠. 유독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 청산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를 노골적으로 자주 표현해 왔습니다. 대통령 역사관 중심에는 반칙의 역사, 특권의 역사는 일제장제의 미청산이 놓여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역사관이 고스란히 일본을 대하는데 그대로 반영이 되어 왔죠.
그리고 결국 지금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큰 계기를 제공한 일제하 강제징용자 문제는 한국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오랫동안 고심해서 아마 내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많이 안 했습니다. 5월 달에 제가 한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는 법이라는 걸 방송을 했고, 어제 이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방송에 담았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5년도 한일협정 당시로 돌아가면 한국이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은 한일 간에 불행했던 과거사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결된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포괄 보상의 성격이 강하였습니다. 이를 한국 정부도 2018년 12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받아들여 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일 청구권 자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야기죠. 제가 문건을 조사하면서도 판단한 것은 대일 청구권 자금은 역사적 사료로 보나 개인적 판단으로 보나 포괄 보상이다 이야기죠. 그러나 행정부가 직접 대법원에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대법원 판사들이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고 대일 청구권 자금 1965년 것이 포괄 보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제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국제법상의 관례나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지만 이후에 적절한 정치적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죠. 그리고 충분히 그것이 인정되고, 대통령의 자리는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국내에서도 화합을 도모해야 되지만 국제사회에서도 화합을 도모해야 되죠. 점점 한국 사회가 분열의 길을 치닫고 국제사회에서도 마치 외톨이처럼 이렇게 외교가 포류하는 것도 많은 부분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보면은 일본 측에 섭섭한 것도 있고 또 일본 측의 책임도 일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책임의 비중을 굳이 따지자면 한국 측 책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의 상당 부분은 대통령의 대일간이 책임이 있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직접 유발한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1965년도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것, 그리고 한일 협정에 의거해서 좀 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허심탄회한 인정이, 잘못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 가지고 일본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공장이 서봐야 그때서야 우리 처지가 어떻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런 딱한 사정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과 일본 문제를 떠나서 우리 대법원이 잘못한 거고, 그리고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후에 사후 조치를 대통령이 잘못 처리한 거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원인을 따지면 한 80% 정도가 그 원인이 있죠.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든 이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조기에 민족주의라는 그런 덫에 걸리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향해서 노력해서 공장에 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니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했으면 끝까지 일본과 싸워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무리한 일을 한 겁니다. 무리한 요구를 한 거고 국제법상 관례를 위반한 거고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빨리 수습책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또 고집불통이면은 정말 대책이 없이 피해가 일파만파할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